마지막 큐브 속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갖고 온 것은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언제 어디서 고라니 맞죠? 예, 고라니처럼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해서 킥란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서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심지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연이어 이런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을 막을 수는 없는 건지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 상황에서 변화를 준다는 것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현재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좀 흐름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는 연령이 바뀌는데 16세에서 13세로 인하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개인용 이동 장치로 성격이 바뀝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처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안전모도 오토바이 탈 때 쓰는 안전모가 아니라 자전거 탈 때 쓰는 안전모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이동 장치라는 성격이 부여되는 쪽으로 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면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숨진 학생은 면허가 없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네. 근데 면허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자전거처럼 돼버리면 면허도 필요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에 더 가까우냐 아니면 자전거에 더 가까우냐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들이 나오는 것은 예. 자전거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전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신체 작용하고 그 기구의 향방이랄까요? 운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굉장히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토바이라든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사람 간의 충돌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그리고 충돌했을 때의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게 맞느냐 이 지적은 이미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한다.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응급실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응급실에 오는 사고 중에 전동기 관련해 전동 킥보드 관련한 사고가 또 많이 늘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6배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저 건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더 확산돼서 늘어날 거고요. 네. 관련된 통계를 보면은 전동 킥보드 관련돼서는 두 가지 특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운행 대수에 비해서 사고 발생 비율은 생각보다는 오토바이 등급에 비해서 낮다라는 점. 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가 매우 높다라는 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본다면은 사실은 이 모빌리티의 변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를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이 더디 가더라도 결국은 이런 개인용 이동 모빌리티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중상해를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술적 장치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아까 보여주셨지만 타고 다니다 보면은 아무도 이제 소위 말해서 헬멧을 쓰고 있지를 않고요. 또 균형을 잃게 되면 머리부터 다치게 되기 때문에 이 통계상 중상해가 높다라는 건 결국은 두부를 손상을 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업계로서는 이런 내용들을 더 확장하고 시장을 늘리는 것에서 충분한 이익을 낸다면은 또 거기와 함께 이런 이용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배려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장치라든지 장비적 장치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하나의 이제 확산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는 내용들이 빠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는 더 혁신이 늘어나고 성장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이 있는 경우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술적 혁신을 뒤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은 논쟁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사건을 함께했고 이슈 큐브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